예, 안녕하세요. 예, 2022년 개정법률 강평 시간입니다. 자, 이제 강평 그 자료는 한번 다 보셨나요? 자, 그래서 얼핏 이렇게 보면은 엄청 많이 개정된 것 같죠, 여러분. 예, 그래서 근데 제가 요거를 이제 변경 전, 변경 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잡다 보니까 양이 좀 늘어난 거지. 실제 뭐 이렇게 뭐 변경 내용은 거의 아주 미비합니다. 예, 그러니까 얼핏 이렇게 보시고 내용도 잘 제대로 보지 않고 나서 우와 엄청 또 개정 많이 됐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예, 그거는 제대로 안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예,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예, 한번 이렇게 보시고 뭐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그 법만 여러분 개정됐어요. 예, 그래서 법이 근데 법 개정이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의 내용이 나온다 할지라도 뭐 그렇게 뭐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법만 개정됐고 법에 따른 개정된 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근데 지금 그래서 제가 좀 이게 강평자를 좀 이게 강평이란다 이 개정자를 좀 늦게 좀 낸 게 저는 항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다 나오면 한 번에 드리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래야지 정리도 딱 되고 예, 그리고 뭐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편하니까. 근데 예전에 한번 이거를 법 개정 낼 때 한번 이렇게 또 이렇게 자료 드리고 또 시행령 또 이렇게 개정사항 나올 때 또 한번 드리고 규칙 나올 때 한번 드리고 세 번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더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제 또 시행령 시행규칙이 너무 안 나오는데 시험은 막 다가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그냥 먼저 이렇게 자료를 그냥 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안 나왔다라는 것은 2월 초도 안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2월 초까지 안 나와 버리면은 3월 초 시험 1차 시험인데 3월 초 시험인데 그게 반영되기가 조금 솔직히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근데 뭐 법규상으로는 아시죠? 시험 치는 날 시행되는 법률로 시험 문제를 내면 되는 거예요. 즉, 뭐, 법규상으로는 시험 보기 전날 만약에 법이 개정되는데 시험 보기 전날에 말 그대로 그 법이 시행돼요. 예, 그러면은 그걸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 대해서. 예, 근데 당연히 뭐 그런 뭐 당연히 시험 문제 인쇄가 벌써 그 전에 되는데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리고 말 그대로 그런 식으로 그거에 관련된 문제를 내면은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출제자들이 그런 거를 좀 멀찌감치 피해 버려요. 예, 바로 그런 이유로 뭐 요번에는 뭐 시행령 신규칙이 좀 이따 나온다, 2월 달에 나온다 할지라도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 당연히 그때도 나오면은 바로바로 업그레이드 시켜 드릴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예, 지금 여러분 별로 시간 이렇게 길게 질질 끈다는 거 안 좋죠? 아주 빠르게 핵심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개정된 법률 이제 보시면요. 자, 우선 저는 항상 이런 거를 좀 개념을 잡아드려요. 우선 그 출제 가능성에 대한 중요도를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 하나, 둘, 세 개인데 솔직히 별 하나는 거의 제의 판단으로는 출제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개정된 내용으로는 그다음에 별 두 개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세 개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세 개짜리는 아예 새로운 걸 보듯이 보셔도 됩니다.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거 알아두시고 여기서 이 별표라는 개념은 이 별표가 만약에 한 개짜리야. 근데 그러면 그 한 개짜리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예, 그냥 어떤 개정의 중요도가 없다라는 것뿐이지. 그래서 당연히 중요한 내용인데도 별 하나짜리라는 이렇게 개념이 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내용은 당연히 제가 평소에 수업했던 걸로 봐서 이건 중요합니다 하면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개정의 어떤 중요도니까 그 판단을 잠깐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정의 성격을 표시했어요. 말 그대로 새로 신설된 규정이면 신설이라고 제가 적어놨고요. 기존의 내용이 만약에 변하거나 명칭이 변화 그러면은 변경. 그리고 기존에 원래 있었던 내용인데 그냥 정리만 했어. 그럼 정리. 그리고 아예 그 조항이 삭제돼. 그럼 삭제. 그 다음에 그리고 원래 고시 규정이나 어떤 시행령 어떤 사항이 시행령이 법으로 올라가거나 규칙이 법으로 올라가거나 규칙이 시행령으로 올라가거나 고시 규정이 시행규칙으로 올라가거나 이런 거를 이제 승격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개정의 성격에 따라 이런 걸 적어놨으니까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개정된 부분은 예, 파란색으로 여러분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예,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첫 번째 개정사항 보시면요. 우선 이거는 납세우자 파트의 그 내용이죠. 그래서 우선 개정 취지는 구매 대행업자, 이 구매 대행업자의 정의를 명확히 했습니다. 예, 그래서 변경 전하고 뒤하고 이렇게 이걸 거꾸로 바꿔놨죠.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두 가지 조건, 이거를 이제 윗부분에 해놨고, 예, 그리고 이제 구매 대행업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잡았는데, 이 구매 대행업자의 개념을 정확히 두 개의 개념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한 명은 뭐 자가 사용 물품을 수입하려고 하죠.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외 수입해 구매를 대행하는 거. 말 그대로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조그만 구매 대행업자의 그런 개념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B번 같은 경우는 사이버물, 말 그대로 전 인터넷상에서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물품 정보를 체크하고 해당 물품의 자가 사용물을 수입하는 화재 요청에 따라 그걸 구매해서 판매하는 거. 예, 그래서 약간 이거는 이제 개별 개념, 이건 약간 어떤 회사적 개념의 구매 대행업자 이렇게 두 개의 개념을 나눠놨죠. 예, 그래서 그거만 달라진 거지 나머지는 그냥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리하고 구매 대행업자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 그냥 명확히 했을 뿐이에요. 예, 그래서 예, 그냥 뭐 중요적인 면에서는 별로 없죠. 예,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다 이게 중요하다고 뭐 내용상으로는 중요하다고 이미 보신 거니까 그래서 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예, 이거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특수관계자 자료 제출 강화 규정입니다. 예, 그래서 원래 특수관계자 자료 제출에는 이미 뭐 세관에서 그 특수관계자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면은 예, 말 그대로 어떻게 60일 안에 제출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60일 안에 제출을 안 한다면은 뭐 한 차례만 60일 연장이 가능하다. 원래 그 규정이 있었죠. 근데 그거를 위반하면은 원래 과태료 1억 원이었어요. 예, 근데 그 과태료 1억 원이 과태료 중에는 우리나라 지금 관세법상 과태료에서 최고 액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 근데 요번 규정은 그거를 갱신하는 규정이 나타났어요. 그 1억을 넘어섰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내용은 뭐냐면 지금 첫 번째 개념 잡은 것처럼 뭐 1억 원 그거 말 그대로 그런 과태료 부과 대상자예요. 1억 원 부과 대상자 즉 60일 안에 안 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기하고 나서도 또 안 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연기하든 안 하든 그래서 어쨌든 그 안 된 사람에게 한 번 더 재조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미 이 경우는 1억 원을 부과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과받은 사람인데 제출을 안 했어요. 당연히 부과받았으니까 제출 안 했겠죠. 그리고 제출을 했다 하더라도 거짓 자료를 제출했어요. 예, 그러면은 그거를 또 제출해라. 또 한 번 요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짓 자료는 시정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라는 법규를 만든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근데 이것도 제출 기한이 있어요. 이거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예, 당연히 중요하게 체크하셔야죠. 근데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된다? 예, 2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예, 그래서 과태료 최고 액수를 경신한 거죠. 여기서 2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라는 이 개념은요. 뭐냐면은 기존의 1억 원 플러스 2억 원이라는 뜻인 거예요. 또 합계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특수자료 자료 제출 강화 규정으로 말 그대로 이런 규정으로 받을 수 있는 과태료 총 액수는 3억 원이 되는 겁니다. 야, 자료가 안 된다고 3억 원? 와, 좀 대단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는 참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다음에 이제 146페이지에 있는 신설 규정. 예, 우선 이것도 뭐 우선 제 수업으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 교재 순서대로 이거를 여러분 작성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 교재를 찾아가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그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오려가지고 붙이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한번 쭉 한번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우선 교재 146페이지 그래서 보시면 예, 덤핑 파트에서 덤핑 절차에서 이런 규정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기재부장관 재심사에 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런 것 수입, 징수 실적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재심사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이에요. 네, 그래서 예, 있고 근데 덤핑하고 상계는 싱크로율이 99.9%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똑같이 당연히 상계 관세에도 똑같은 파트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재심사